엄마, 왜 저를 버리셨어요? 차디찬 겨울밤, 고아원 계단 위, 갓난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아기 곁에는 낡은 기타 한 대, 이 잡종을 우리 가문에 드릴 순 없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아기를 빼앗아 갑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습니다. 27년 후, 지하철 통로에서 기타를 치는 청년 태희. 그리고 그가 우연히 주운 지갑 하나. 지갑 속 이름을 보는 순간 청년의 지난 과거가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는 이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11월의 차가운 밤, 서울 지하철 을지로 입구역 지하 통로에서 강태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낡은 통기타를 안고 노래합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를 그리며 직접 지은 노래입니다. 기타 케이스에 놓인 동전은 합쳐봐야 3,500원. 오늘도 편의점 김밥이구나. 태희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밤 11시 공연을 마친 태희는 청계천 다리 밑으로 향합니다. 3년 전 보육원장님이 돌아가신 뒤 이곳이 그의 집이 되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태희야.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사람이 사람으로 남는 마지막 줄기란다.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오릅니다. 캔버스 천으로 몸을 감싸며 누우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입니다. 명품 지갑입니다. 태희는 떨리는 손으로 엽니다.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합니다. 이 돈이면 한 달은 찜질방에서 잘 수 있어.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태희는 지갑을 품에 안고 파출소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선우그룹 본사 회장실. 혼자서 작은 케이크에 촛불 27개를 켭니다. 생일 축하해. 내 아들. 눈물이 흐릅니다. 지갑의 비밀 주머니를 엽니다. 아기 발도장이 찍힌 작은 카드. 유일하게 남은 아들의 흔적입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27년째 반복되는 밤의 의식입니다. 새벽 1시 경찰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이 놀란 표정으로 태희를 봅니다. 이거 주었습니다. 태희는 지갑을 내밉니다. 최 형사는 지갑을 펼쳐봅니다. 두툼한 현금과 명함. 선우그룹 회장님 거네요. 현금이 꽤 많은데. 확인해 봤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60만 원 정도.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희가 일어서려 하자 최 형사가 붙잡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세요.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태희는 말합니다. 전 고아예요. 고아원 앞에 버려졌대요. 이 기타랑 함께요. 이게 어머니가 남긴 흔적이에요. 언젠가 이걸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최 형사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다음 날 오전, 파출소에서 지갑을 받은 수지는 가장 먼저 비밀 주머니를 확인합니다. 아들의 발도장 카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다행이다. 눈물이 핑 돕니다. 습득하신 분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럼 CCTV라도.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서가 급히 부축합니다. 수진이 비서에게 얘기합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청년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27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과거 대학 캠퍼스 축제. 축제에서 기타 연주하는 한 남자를 봅니다. 선우재현.
선후그룹 장남이지만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우연히 눈이 마주칩니다. 재현이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 기타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재현이 기타 케이스 안쪽을 보여줍니다. SJ 포에버. SJ. 서진. 너 이름 이니셜이야. 영원히 너랑 함께하고 싶어서 새겼어. 수진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감히 우리 아들이 누구와 만나는 거냐? 안주인 고명희가 수진을 노려봅니다. 천한 집안 딸이 우리 가문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고명희가 수진의 뺨을 때립니다. 당장 우리 재현이에게서 떨어져. 재현이는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이 정해졌어. 가문에 어울리는 여자와 말이야. 재현이 울먹입니다. 우리 집안을 내가 거스를 수가 없어. 아버지가 회사 경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고. 재현은 돌아섭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수지는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2개월 후 작은 산부인과.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입니다. 의사의 말에 수지는 얼어붙습니다. 임신이요? 손으로 배를 만집니다. 그 안에 재현의 아이가 있습니다. 재현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이미 재현은 정략 결혼을 마친 후였습니다. 신문에 크게 실린 결혼 기사. 나 혼자 나을래. 이야기는 우리 사랑의 증거야. 시간은 흘러 추운 겨울날 외딴 산부인과에서 수지는 혼자서 진통을 견딥니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수지는 아기를 안아봅니다. 우리 아들, 태희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수지는 아기의 발도장을 작은 카드에 찍습니다. 3일 후 수진의 집. 문을 여는 순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재현이의 씨를 몰래 낳았어? 고명희가 아기를 빼앗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이야. 이 잡종을 우리 가문에 들릴 순 없어. 제발, 제발 아기만은. 수지는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하지만 고명희는 차갑게 웃을 뿐입니다. 이 아이는 없던 일이 될 거야. 영원히. 안 돼. 수진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아주머니, 이 아기를 멀리 버리고 와. 절대 찾을 수 없게. 고명희가 명령합니다. 가정부가 울면서 아기를 안습니다. 마님, 이건 말대꾸하지 마. 당장 못하겠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고 나옵니다.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아주머니가 너를 살려줄 수 없어서. 가정부는 모레 수진 집에서 기타를 가져옵니다. 재현이 수진에게 선물했던 SJ 퍼레버가 새겨진 그 기타. 그 후 아기와 기타를 안고 고아원으로 향합니다. 고아원 계단 앞.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기타도 함께 놓습니다. 아가야, 부디 살아남아라. 그래서 언젠가 엄마를 만나거라. 배를 누르고 멀리 숨습니다. 보육원장이 나와 아기를 발견합니다. 보육원장이 아기를 안아 들어갑니다. 제 아들 어디 있어요? 조용히 못해. 고명희가 소리칩니다. 그 아이는 이미 없어. 포기해.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죽었어 버려졌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 아, 수지는 그 뒤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도 입양 기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리를 헤맵니다. 1년 후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현 씨가 교통사고로. 수지는 재현의 장례식장에 갑니다. 멀리서 지켜봅니다. 재현아,
우리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재현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후 1년 재현의 어머니 고명희가 찾아왔습니다. 재현의 동생 준호와 결혼해. 그럼 아이를 찾는 걸 도와주지. 고명희의 제안. 아니, 협박입니다. 내 아들을 찾아주시겠다고요? 그래. 준호와 결혼만 하면. 수지는 눈물을 삼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날.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를 나와 쓰러졌던 수진이 차 안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27년을 찾아 헤맸어. 이제 운명이 다시 기회를 준 것일까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사설 탐정과 경찰의 협조로 수지는 태희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수지는 평소 같으면 절대 타지 않을 지하철을 탑니다. 혼자서 경호원도 없이 평범한 옷차림으로 제발 그 청년이 내 아들이길. 그리고 어디에선가 기타 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갑니다. 기타를 치는 청년. 바로 CCTV에서 본 그 청년입니다. 수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서 숨을 죽이고 바라봅니다. 청년이 노래합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재현아, 우리 아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 1시간가량 지났을까? 청년이 기타를 케이스에 넣으며 오늘의 공연을 마무리합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갑니다. 저기, 청년이 고개를 듭니다. 아, 회장님? 경찰서에서 연락받았습니다. 태희가 놀라며 일어섭니다. 지난번에 지갑을 주워주신.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짓습니다. 네, 무사히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태희는 난처한 표정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수진의 눈빛이 간절합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태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한 식당, 마주 앉은 두 사람. 태희는 불편한 듯 계속 손을 만지작거립니다. 수지는 태희를 바라봅니다. 정말 재현을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음식이 나오고 태희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세요? 태희의 손이 멈춥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고아라뇨? 생후 6개월 때 고아원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립니다. 그럼 그때 함께 있던 물건은? 태희는 잠시 생각합니다. 기타 하나가 있었대요. 제가 지금 쓰는 통기타요. 수진의 심장이 멎습니다. 그 기타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제발이요. 태희는 옆에 세워둔 기타 케이스를 가져옵니다. 오래된 통기타. 나무가 빛바래고 스크래치 투성이입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듭니다. 그리고 케이스 안쪽을 확인합니다. SJ 포에버. 27년 전 재현이 새긴 그 글자. 수진의 이니셜. 이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회장님? 왜 우세요? 태희가 놀라 티슈를 건넵니다. 수지는 기타를 꼭 안고 흐느낍니다. 내 아들아.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태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태희 씨, 저와 함께 병원에 가주실 수 있나요? 검사를 받고 싶어요. 함께요. 무슨 검사인데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DNA 검사요. 태희는 얼어붙습니다. 저는 생후 6개월에 버려졌어요. 부모님이 날 버린 거예요.
수진이 태희의 손을 잡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예요. 엄마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수진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태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친자 확률 99.9%. 수진은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무릎이 꺾입니다. 내 아들이 맞아. 27년간 찾아 헤매던 아들. 드디어 찾았습니다. 가족이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남편 박준호, 아들 박진우, 그리고 시어머니 고명희까지. 수진은 태희를 옆에 서게 합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27년 전 낳은 제 친아들이에요. 방안이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진우가 벌떡 일어섭니다. DNA 검사까지 했어요. 99.9% 확률로 제 친자식이에요. 남편 준호는 복잡한 표정입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 재현의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시어머니 고명희는 다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수진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27년 전 어머님이 제 아들을 빼앗아 버리라고 하셨죠. 가정부 이정숙 씨가 모든 걸 증언했어요. 고명희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재현 씨와 제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예요. 수진은 울먹입니다. 27년 동안 제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태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멍하니 듣고 있습니다. 재현, 그게 아버지 이름인가? 진우가 끼어듭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진우는 사실 더 큰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 30억을 빼돌려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그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까지 나타났습니다. 진우야,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이야. 수진이 진우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태희도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 찾던 아들이란다. 저는 인정 못합니다. 진우가 박차고 나갑니다. 수진은 태희를 바라봅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회장님, 이제부턴 엄마라고 불러줄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이름. 어머니. 수진이 태희를 껴안습니다. 27년 만의 포옹입니다. 태희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웁니다. 구석에서 고명희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음 날 태희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다 갑자기 경찰에 체포됩니다. 당신을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당신 가방에서 훔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가방에서 고가의 술과 담배가 나옵니다. 저는 훔친 적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수진이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수진은 변호사를 즉시 투입합니다. CCTV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편의점 사각지대에서 누군가 태희의 가방에 물건을 넣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입은 옷, 진우의 옷입니다. 진우, 내가 이런 짓을?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어머니가 절 버리시려는 거 아닙니까? 진우가 소리칩니다. 갑자기 형이 나타나서 회사를 물려받으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너를 버린 적 없어. 거짓말 마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보지 않았어요. 어딘가 먼 곳을 보고 계셨어요. 진우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눈에 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진우는 무너집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 들었어요. 다른 아들을 그리워하시는 소리요. 수지는 할 말을 잃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제가 회사 돈 30억을 날렸어요. 뭐라고? 투자 실패했어요. 다 날렸어요. 진우가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완벽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야 어머니가 절 봐주실 것 같아서. 수지는 두 아들 사이에 섭니다. 27년을 찾던 큰아들 태희, 25년을 키운 둘째 아들 진우. 둘 다 아픕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진우야. 수진이 진우를 안아줍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어머니. 하지만 너도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진우는 어머니 품에서 흐느낍니다. 32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어머니의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태희도 다가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내가 나타나서. 아니에요. 형님이 올 자리예요. 우리 형제로 지낼 수 있을까? 노력해 볼게요. 수지는 두 아들을 양팔로 안아줍니다. 뒤늦게 만들어진 가족. 하지만 진짜 가족입니다. 수지는 태희를 데리고 예전 가정부를 찾아갑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70세의 여자는 수진을 보자 눈물을 흘립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제 아들을 찾았어요. 수지는 태희를 앞으로 데려옵니다. 이 아이예요. 27년 전 아주머니가 고아원에 데려다 준 그 아기요. 이정숙은 태희를 바라봅니다. 아가, 너 살아있었구나. 이정숙은 태희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아주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기타도 함께 보내주셔서요. 기타? 그래, 기타. 이정숙이 웃습니다. 너희 엄마가 정말 아껴하던 거였어. 내 아버지한테 받은 선물이었지. 아버지. 태희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되냅니다. 재현, 선우재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희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저는 아버지를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 너무 많이 닮아서.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단다. 세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후 고명희의 자택. 태희야, 할머니한테 가보겠니? 수진의 부름에 태희는 시어머니 방으로 갑니다. 고명희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머니, 너는. 고명희는 태희를 바라봅니다. 재현이 닮았구나. 고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 내가 너를 버렸어. 천안피라고, 잡종이라고. 고명희는 흐느낍니다. 하지만 넌 재현이의 아들이야. 우리 가문의 피를 받은 진짜 손자란다. 태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용서해요. 고명희는 태희의 손을 꽉 쥡니다. 고맙다. 그날 밤 고명희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듭니다. 6개월 후 봄. 태희는 대학에 합격합니다. 경영학과입니다. 형, 축하해. 진우가 꽃다발을 건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이제 진짜 형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수진이 태희를 안아줍니다. 엄마,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하는 거야. 아버지도 다가옵니다. 태희야, 아버지도 응원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태희에게는 완전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수진과 태희가 나란히 걷습니다. 태희야, 네 엄마. 행복하니? 태희는 환하게 웃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집니다. 태희가 기타를 꺼냅니다. 27년을 함께한 그 기타, 케이스 안쪽에 SJ 퍼레버. 이제 그 의미를 압니다. 수진 포에버. 엄마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태희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제 찾았어요. 저 여기 있어요. 같은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행복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웃습니다. 그래, 엄마도 여기 있어.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음악이 봄바람에 실려 퍼져갑니다. 태희와 수지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27년. 긴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1년 후. 태희는 여전히 주말이면 거리에서 기타를 칩니다. 수익금은 전부 노숙자 쉼터와 고아원에 기부합니다. 수지는 그런 아들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진우도 회사에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며 열심히 일하며 형 태희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준비를 합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합니다. 수진, 준호, 태희, 진우, 그리고 고명이까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수지는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재현아, 봤니? 우리 아들 찾았어. 우리 가족이야. 하늘 어딘가에서 재현도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